아니,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야? 정말 끔찍해. 위안부 피해자가 호주에도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위안부라는 단어. 하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작은 교회 앞에 서 있는 소녀상도 그저 한국인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미국인 유튜버의 무지한 행동이 전 세계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니 소말리라는 이름의 이 유튜버는 한국의 위안부 소녀상을 모욕했고, 이에 분노한 한국인들은 전 세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SNS 계정 정지, 유튜브 채널 폐쇄, 그리고 출국 금지까지. 한국인들의 체계적인 대응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의외의 장소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호주 시드니입니다. 북미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진 이곳에서 한 호주인 여성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애쉬필드 교회 앞을 매일 지나치던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 애쉬필드에서 프리랜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브라운이에요. 매일 아침 교회 앞을 지나는 제 일상이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답니다. 사실 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대학교 시절이었어요. 시드니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할 때였죠. 당시 한국인 룸메이트 수지와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에밀리, 이게 바로 진짜 라면이야. 하면서 새벽 2시에 라면을 끓여주던 수지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어머, 세상에. 수지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처음엔 그저 웃음이 났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 빠져 오빠라는 말도 배웠죠. 그렇게 한국 문화와 가까워지던 중 2016년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애쉬필드 교회 앞마당에 어떤 소녀상이 설치된 거예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동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설치 당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저는 취재 기자로 현장에 있었답니다. 한국인 할머니께서 오셨는데 그분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당시 저는 그저 피곤하신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소녀상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출근길에 지나치면서 안녕, 소녀야 하고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됐죠. 때론 벤치에 앉아 글감을 생각하다가 소녀상과 눈이 마주치기도 했죠. 차가운 눈동자가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소녀는 계속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죠. 바로 그날 SNS가 발칵 뒤집힌 그날 말이에요. 휴대폰 알림음과 함께 시작된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조니 소말리라는 사람의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논란거리겠지 했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영상 속 남자가 소녀상에 키스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커피가 떨어질 뻔했어요. 매일 아침 인사하던 그 소녀, 제가 아는 그 소녀를 향한 모욕적인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일본인 유학생 타나카라는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이었죠. 이건 그저 동상일 뿐이야. 한국이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불편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진실이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잠깐만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7년 동안 매일 마주하던 소녀상에는 분명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 이야기는 단순한 동상이 아닌 한 소녀의 침묵 속에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건 그날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교회 앞을 지나는데 목사님이 소녀상 주변에 낙엽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매일 보던 모습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졌답니다. 소녀상에 대해 여쭤보자 목사님은 빗자루를 내려놓으시더니 따뜻한 미소와 함께 드디어 묻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제가 이 질문을 할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말이죠. 교회 안으로 들어가 목사님과 나눈 대화는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어요. 2016년 이 소녀상이 처음 시드니에 올 때의 이야기였죠. 사실 처음부터 이곳에 설치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고 해요. 스트레스필드 공원이 원래 예정지였대요. 그런데 당시 일본 측에서 1만 6천 명의 서명을 받아 설치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목사님이 보여주신 당시의 신문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 ABC 뉴스, 그리고 BBC까지. 놀랍게도 이 작은 소녀상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네덜란드계 호주인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얀 루프 오헤른이라는 분이셨죠. 제 나이 또래였던 그분이 겪으셨던 일들을 읽으면서 손이 떨려왔어요. 15살의 어린 나이에 겪은 참혹한 이야기에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우리와 같은 호주인이, 그것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겪었던 일이라니. 목사님은 그래서 이 소녀상을 지키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단순한 동상이 아닌 우리의 이웃, 우리의 자매, 우리의 딸들이 겪은 아픔을 기억하는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녀상을 다시 바라봤어요. 차가운 청동 눈동자는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이제는 그 다친 눈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문득 수지가 생각났어요. 대학 시절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저 드라마가 슬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날 본 드라마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였다는 걸요. 수지에게 연락했더니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알게 됐구나 하고 답장이 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타나카의 SNS 게시물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고 이제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타나카의 게시물을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타나카의 SNS를 읽어내려가면서 제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위안부는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한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건 반일선전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즐비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거짓된 주장들에 호주 젊은이들이 댓글로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동료 기자들 중에서도 타나카의 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까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직접 겪은 피해자의 증언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왜곡이 가능한 걸까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속해서 2016년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당시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단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호주-일본 커뮤니티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제 손이 떨려왔어요. 그들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부정하려 했더라고요. 스트레스필드 공원에 소녀상을 설치하려 했을 때도 인종차별을 조장한다는 똑같은 주장을 펼쳤대요. 마치 미리 준비된 각본처럼요. 타나카의 SNS 계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가 바로 이 단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게다가 존이 소말리의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글도 여러 번 올렸더라고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한쪽에는 실제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이, 다른 한쪽에는 조직적인 역사 부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영상이 있었어요. 2016년 소녀상 제막식 날 기러녹 할머니의 연설이었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주신 이야기는 타나카의 주장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어요. 타나카의 모든 게시물과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았죠. 이제는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소녀상 앞을 지나면서 결심했어요. 제가 찾은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야겠다고요. 소녀상이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해야겠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파헤치려는 진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될 놀라운 인연들을 말이에요. 아침 일찍 애쉬필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타나카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도서관 구석진 곳에서 먼지 쌓인 신문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흑백 사진 한 장, 1993년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 루프 오헤른 할머니가 처음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을 때의 기사였어요. 사진 속 할머니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죠.
혹시 오헬은 할머니의 증언 자료를 더 찾을 수 있을까요? 사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오헬은 할머니의 딸 캐롤과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얻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보냈죠. 다행히도 캐롤은 흔쾌히 만남을 수락했어요. 그녀의 집은 시드니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죠. 덜컥 겁이 났어요. 이런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캐롤은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그동안 보관해온 어머니의 일기장과 편지, 사진들을 보여주셨죠. 오웰은 할머니가 직접 쓰신 일기를 읽으면서 제 손이 떨려왔어요. 나는 15살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위안소로 데려갔다. 할머니의 자필로 쓰여진 이 문장들은 타나카가 주장하는 자발적 행동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캐롤은 어머니의 마지막 증언 영상도 보여주셨어요. 2016년 시드니 소녀상 제막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보내신 영상 메시지였죠. 고령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캐롤에게 타나카의 SNS 게시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캐롤은 서랍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를 꺼내셨죠. 1990년대에도 비슷한 역사 부정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조직적인 역사 왜곡이지. 캐롤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시드니 대학교였어요. 시몬 라이스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교수님은 2016년 소녀상 설치 당시 일본 단체의 인종차별 주장이 법적으로 터무니없다는 의견을 내셨던 분이에요.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단순한 반대가 아닌 체계적인 역사 부정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도가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요. 자료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부정하고 그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짓밟으려는 시도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소녀상 앞에 섰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왜 이 소녀의 눈이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찾은 이 모든 증거들로 타나카의 거짓말에 맞서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타나카의 SNS에 첫 반박 글을 올린 건 새벽 2시였어요. 오웰은 할머니의 일기와 증언을 바탕으로 자발적 행동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 설명했죠. 처음엔 몇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글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호주 각지에서 비슷한 자료들이 공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시드니대 역사학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했죠. 그들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해외 자료들을 번역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타나카는 처음엔 반박을 시도했어요. 그건 개인의 기억일 뿐이야. 공식 기록은 달라. 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죠. 캐롤이 제공해준 네덜란드 정부의 공식 문서들을 하나씩 공개했어요. 연합군이 작성한 보고서, 전범 재판 기록들까지. 예상치 못한 지원군도 나타났어요. 비비안 박 회장님이 소개해주신 한국의 연구자들이 영문으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내주셨거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집, 당시 일본군의 공문서, 미군 정보 보고서까지 이 모든 자료가 타나카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호주 언론이 이 논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ABC 방송에서는 소녀상의 의미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제가 찾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긴 기사를 실었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SNS에서 일어났어요. 존이 소말리의 동영상을 보고 분노했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소녀상을 찾아와 헌화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SNS를 가득 채웠죠. 타나카의 게시물에 달렸던 지지 댓글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어요. 대신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야 알게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어느 날은 한 호주 고등학생이 소녀상 앞에서 편지를 읽는 모습이 화제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당신들의 침묵 속에 담긴 진실을. 그리고 약속해요. 우리가 그 진실을 지키겠다고. 캐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울면서 기뻐하셨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셨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억되고 있다고요. 타나카는 결국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었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녀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역사는 부정할 수 있어도 진실은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배웠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여전히 소녀상 앞을 지나며 인사를 해요.
이제 그 소녀의 침묵이 얼마나 큰 울림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애쉬필드 교회 앞 소녀상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제 시드니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조니 소말리의 부적절한 행동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된 거죠. ABC 방송의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된 날, 저는 빌 크루스 목사님과 함께 방송을 지켜봤어요. 프로그램에서는 오헬은 할머니의 증언부터 시작해서 기러녹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대의 움직임까지 다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호주 원주민 대표 린다 버니 의원의 발언이었어요. 그녀는 자신들의 역사적 아픔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이 닮았다고 말씀하셨죠. 진실을 부정당하고 목소리를 빼앗겼던 경험, 그래서 더더욱 이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고요. 시드니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는 아시아 근현대사 수업의 위안부 문제가 정식 커리큘럼으로 포함됐고, 고등학교 역사 동아리에서는 관련 전시회를 열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젊은 호주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소녀상 앞에서 작은 추모식이 열렸는데 점점 더 많은 현지 젊은이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평화의 메시지를 낭독했고, 그 모습은 다시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얼마 전에는 캐롤과 함께 학교 특강에 초청됐어요.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한 관심을 보였죠. 한 학생이 물었어요. 왜 이런 진실이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저는 더 큰 진실을 깨달았어요. 역사는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연재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첫 회는 오웰은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했죠. 호주인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연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각지에서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최근에는 뜻밖의 변화도 목격했어요. 시드니의 여러 학교에서 수학여행 코스로 소녀상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고 평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아직도 타나카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들의 거짓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다른 마음으로 소녀상을 바라봐요. 더 이상 차가운 청동 눈동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진실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살아있는 증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오늘도 애쉬필드 교회 앞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시드니 대학교 학생들이 주최한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는 날 행사였죠. 비비안 박 회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이런 모임이 멜버른과 브리즈번에서도 시작됐다고 해요. 제 기사가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연재되면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BBC와 ABC 방송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거였죠. 특히 호주인 피해자 얀 루프 오웰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캐롤은 어머니의 일기장과 편지를 다큐멘터리에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났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얼마 전 있었던 일이에요. 시드니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내 역사 프로젝트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아이들이 직접 제안했다고 해요.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진실을 지켜내야 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죠. 시몬 라이스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대로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타나카와 같은 이들은 진실을 부정하려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요.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서고 있으니까요. SNS에는 매일같이 소녀상을 찾아와 헌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진실을 지키는 증인이 되기로 했죠. 오늘도 소녀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이 소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요. 호주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요. 잊혀선 안 될 이야기가 있다. 제가 쓴 연재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있는 한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테니까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소녀상을 바라보며 다짐해요. 이제는 제가 이 이야기의 전달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결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지난주 ABC 방송의 특별 기획 프로그램이 방영됐어요. 시드니의 소녀상 잊혀진 역사를 마주하다라는 제목이었죠. 프로그램에서는 2016년 소녀상 설치 당시의 이야기와 그 의미를 다뤘어요. 방송에서는 당시 제막식의 생생한 영상이 공개됐어요. 하얀 천막에 덮여있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내자 노란 풍선이 하늘로 날아갔고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고 해요. 2016년 8월 6일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막식에서 길어녹 할머니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나간 세월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그리고 소녀상을 통해서 호주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배울 수 있을 거지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빌 크루스 목사님의 인터뷰였어요. 소녀상을 처음 보고는 눈물을 흘리셨다며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시며 일본 정부가 여성의 고통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씀하셨죠.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연재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원주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이 된 린다 버니 의원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죠. 정부가 부인하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그녀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네덜란드계 호주인이었던 얀 루프 오엘은 할머니의 딸 캐롤은 소녀상이 공공장소나 박물관 등에 더 들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시몬 라이스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주에도 피해자가 있었고 그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역사가 된 거죠. 하지만 최근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역사적 진실과 인권, 평화의 상징인데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라는 전시회가 열렸다고 해요. 베를린 소녀상 아리의 존치를 기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전시라고 하네요. 북미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이곳 시드니에 자리 잡은 소녀상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베를린의 아리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어제도 소녀상 앞에 새로운 꽃다발이 놓였어요.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소녀상 앞에 섭니다. 시드니의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답니다. 시드니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이에요. 그들은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학술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캐롤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젊은이들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먼저 찾아오고 질문하고 연구하고 있죠. 취재를 위해 찾아왔던 그 소녀상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어요. 기자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 지면을 통해, SNS를 통해, 그리고 직접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얼마 전엔 호주 전역의 대학생들이 온라인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사를 공부하면서 잊혀진 목소리들을 찾아 기록하는 모임이래요. 이제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의 선택 속에 살아있죠. 매일 아침 출근길,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이 작은 교회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또 행동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드니의 소녀상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호주인 기자 에밀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의 소녀상이 전하는 메시지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그리고 역사적 진실을 지키려는 의지가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네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전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감동을 드렸기를 바라며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